네, 종목 통해서 내일장 단서 찾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5가지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5가지 이슈 리스트입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가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 TSMC 기술 심포지엄 있고요. 또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중에서 오늘 나누게 될 3가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각각의 체크된 이슈들 별 3개, 3개, 3개 받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개최입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별을 한 4개, 5개 주시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별을 3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을 하나 줄였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단연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인데 이게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별 3개를 좀 드렸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국제적인 흐름을 또 파악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수소나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오늘 정책으로 새롭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기후과 관련된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저탄소 배출을 하는 쪽에서의 이벤트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플러스 만약에 이런 회의에서의 긍정적인 스토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추이가 좀 상당히 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AI에 대한 정책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AI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결국엔 에너지원이 또 필요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변압기의 이제 데이터가 약간은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 변압기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연관성도 상당히 높은데요. 사실상 풍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는 태양광을 너무나도 강하게 밀어주고 있고 이런 흐름은 관세 쪽에서 또 스토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서 풍력도 강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사실 연속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원전이나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쏠릴 수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하나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OCI 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풍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 유니슨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거래량이 좀 대량으로 터지고 했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거래 이슈가 생기면 추가적인 이벤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순환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ESS 쪽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움직인 쪽에서 만약에 수급이 움직인다면 테마적인 흐름들까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간으로 뭐 이제 미국장이 곧 개장을 할 텐데 현재 프리장에서의 이런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좋게 끝나면 테마주보다는 또 약간의 펀더멘털 그리고 대형주 중심의 이슈로 수급이 또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로 넘어가면은 요 이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별에 대한 부분을 좀 상당히 강하게 드리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는 분명하지만 오늘장에서 크게 올라갔었고 오늘 밤에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이 된다면 내일장에서는 테마주보다는 빅테크 중심의 기술주 중심으로도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에서 별 3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또 연속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태양광이나 원전 쪽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키 맞추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입장에서 ESS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또 올라갈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들은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굉장히 밀고 있는 이제 정책이 또 있는 거고 네. 오늘 또 관세와 관련해서 이슈도 붙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내에서 공장이라든지 뭔가 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캘리포니아주에서의 뭐 허브솔라 하는 거는 계속 내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폴리실리콘 또 관세가 좀 면제되는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OCI 홀딩스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미국 얘기를 꺼낸 이유는 미국은 중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군들은 다 건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해운도 그렇고 조선 그리고 태양광 이쪽이 다 강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히토류도 사실 그린란드나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도 얻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이 잘하는 쪽을 다 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태양광은 아마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겐 좀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종목들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다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의 5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3개를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을 때 뭐 10년물, 30년물, 20년물 대부분 좀 언급을 드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제 입찰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또 이제 채권에서 중요한 게 하이힐드에서 어느 정도로 체결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마지막에 있었던 장기채 같은 경우는 하이힐드에서 10%도 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찰률이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쏠렸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장기채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 3개를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년물이라든지 5년물에 대한 추이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에 이제 3개월과 6개월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것도 좀 견조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미국장을 강하게 흔들었었던 거는 결국엔 파월에 대한 어떤 압박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가 향후 이 미국 시장에 대한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신뢰도에 따른 뭐 셀 아메리카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적으로 굉장히 싸고 그다음에 매력적인 구간도 있고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나라랑은 좀 별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일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이슈가 중국이 우리나라 히토류로 공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유럽, 중국이 이 전체 이 수출에서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인데 이미 보편관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발 관련된 수출입 데이터는 굉장히 크게 망가졌고 10대 품목 중에서 반도체를 제한 나머지 9대 품목 다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밸류단에서의 아무리 이제 PER이나 PBR 수준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변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은 수급을 가져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나라 지표들을 더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시장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우리나라는 굉장히 피곤해요. 봐야 되는 지표가 지금도 가뜩이나 다른 나라의 뭐 연준 의원이 말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만약에 미국이 중심이 아니라 유럽, 중국 쪽으로 만약에 나눠지는 그런 흐름들이 생긴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그들의 여러 가지 뭐 위원들의 발언들도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매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요것도 기사로 나왔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이 좀 합의를 해서 약간의 좀 공동전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만약에 미국을 압박하는 흐름으로 된다면 이건 관세 전쟁이 매우 길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아마 국채 수익률에서도 국채에 대한 입찰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전제 이 흐름이 나올 겁니다. 전조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단기채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장기 채권에 대한 움직임들을 잘 체크를 하시는 게 매크로적인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운용 기간을 좀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비중 조절 좀 한다거나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채와 중장기 국채 움직임을 통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매크로가 어떻게 움직여줄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관점에서 별 3개를 주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바로 TSMC 테크놀로지 심포지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을 3개 주셨는데요. 그 이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연관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좀 좋지는 못합니다. 역시나 관세에 대한 이슈로 좀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크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ASML이 관세에 대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얘기, 뭐 AMD나 이제 기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넘버에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조금은 약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라면 TSMC에서 이렇게 신기술을 발표를 하고 고객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증시에는 좋은 트리거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게 좋은 트리거로 반영되기에는 대외 변수들이 너무 녹록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의 탄력도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TSMC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얼마나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 굉장히 잘 나오고 뭐 가이던스나 기타 다른 내용들도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은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하이닉스가 이제 HBM에 대한 추가적인 뭐 이런 기술이라든지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협력 라인이 조금 더 견고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뜩이나 수주입 데이터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제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작년부터 반도체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가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지수의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거고 현재 레벨단에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뭐 약간의 대외 변수에 따라 조금 더 눌린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자체도 사실 지금 밸류단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력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는지 여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까지 들어볼 텐데요. 우리 하본부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디어유를 들고 왔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요. 변동수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이 오늘 좋게 끝나면 엔터 산업군들이 조금은 덜 움직일 수 있지만 사실상 엔터도 지금 넘버가 찍히면서 올라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SM이나 YG엔터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특히나 SM 같은 경우 넘버가 되게 좋고 디어유 같은 경우도 구독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중국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에서 약간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이제 넘버가 나오고 하반기로 가거나 혹은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산업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는 약간 단기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목표 주가 5만 원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당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라인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가 조금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이전 직전 고점 라인까지 가게 될 거고요. 거기가 5만 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주가의 추이가 한 번 정도 전고점 돌파하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35,000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뭐 매집 구간으로 보시기에도 나쁘지는 않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또 이제 하향 돌파를 하거나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거든요. 대표적으로 JYP가 실적이 무너지게 되면서 좀 단기 박스권이 깨지고 주가의 주종 추이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엔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절 라인을 다른 산업군들보다는 조금 더 센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하방 라인을 견고하게 잡아놓을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 관세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엔터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중에서도 디어유를 꼽았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된다면 내일장에서 엔터주들이 크게 흐름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관세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디어유까지 짚어왔습니다. 내일장 체크리스트, 오늘은 하창한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말씀해주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